최근에 그 동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죠. 하지만 요즘 워낙 장이 변동성이 커서 분석이나 뭐 전략을 세우는데도 시간이 모자르고, 또 나스닥 선물이나 야간 선물까지 시장을 보면서 밤에도 잠을 줄이면서 매매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동영상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간편하게 좀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의 게시물은 수시로 올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동영상을 지난주 매매랑 이런 장에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저도 38년 정도 주식과 선물만 해온 사람이지만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지난주 매매에 좀 디테일한 게시물로만 그냥 일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동영상을 시간을 내서 만들어 봤습니다. 대응이 어려운 장이란 건 이제 작은 하락에도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폭락할 일인가 하는데 폭락을 하고, 또 작은 어떤 상승의 재료로도 폭등을 합니다. 뭐 지난 금요일이 대표적이었죠. 많은 원인은 이제 ETF의 레버리지가 상세적으로 이제 손절이 일어나고, 뭐 반대 매매가 있고, 그 손절에 의해서 또 손절이 일어나고, 이미 시장이 좀 상당히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넘어선 상황이죠. 그래서 작은 모멘텀으로도 폭등과 폭락을 하는 오버슈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매매할 때 어떤 유의점이 있냐 하면은, 저같이 이제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들은 이 정도 재료는 한 2, 3% 정도 내릴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이제 4%, 5% 정도 내리면은 이건 시장이 오버슈팅한 거다 하고 이제 변곡점, 추세 전환 매수 타이밍을 잡죠. 하지만 그렇게 매수 타이밍이 작아도 막 6%, 8%, 9% 이렇게 가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정도 재료는 이 정도 빠질 것이다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일으킬 수 있는 선입견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고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수익을 내기가 더 좋은 장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얄팍한 어떤 과거의 경험에 의한 매매가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고요. 현 시장은 수급고임의 하락장으로 본다는 의미는 결국 장기적으로 하락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예전에 전고점, 뭐 9천, 뭐 리포트에 나온 거 같이 뭐 12,000 이런 것도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요. 뭐 그거를 예상하고 지금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문제는 실적도 굉장히 지금 뭐 역대 그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로 가장 커다란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모든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죠. 실적이 좋은 회사가 인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회사들은 뭐 삼전 하이닉스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 전에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죠. 방산주도 있었고 조선주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삼전 하이닉스를 능가하는 어떤 감동을 주진 못하고요. 그리고 뭐 거의 많은 이번에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많은 분들은 삼전 하이닉스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종목 발굴이 큰 의미가 없는 장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API 같은 종목도 많이 빠지고 있고, 신세계 같은 종목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사봐야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것보다 크게 더 초과 수익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정말 위기는 기회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건 분명히 롱 전략, 특히 네이키드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손실이 나셨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숏 전략으로는 초대박이 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방향대로 쫓아가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입니다. 가장 수익이 내기 어려운 장은 사실은 횡보장이죠.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횡보를 하면은 그게 상당히 힘든 장인데, 분명히 지금은 엄청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을,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장세에 상승을 전략을 기본으로 한 뭐 주식 장기 투자 뭐 이런 걸로 간다면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 나고요. 하지만 롱 전략, 숏 전략을 제대로 방향대로 세워서 실행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두 번째로는 현재 하락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의 꼬임에 의한 하락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 숏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평생 가장 큰 자산의 75%를 잃었던 손실도 IMF 끝물, IMF의 맨 마지막 단계에 숏을 하다가 이제 크게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 손실이 그냥 2주일 만에 발생이 된 거였죠. 그래서 현재 장세는 철저한 추세 추종, 돌파 전략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선물의 호가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한국장이 한 5% 정도 오전에 반등하는 장이 있었죠. 하지만 선물의 호가 전략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나는 선물을 안 하니까 선물의 창은 볼 일이 없어 하지 마시고, 이런 선물 호가 전량 같은 거는 좋은 어떤 그 지표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사는지 파는지, 이것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그 상관계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외국인 거래소 보다는 훨씬 그 좋은 지표 같아요. 기관 거래소 얼마나 순매수하는지요. 물론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한다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한국장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오늘의 미국장은 어떨지, 그거를 연계해서, 한국장을 연계해서 종가 부분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한 것은, 그날은 이제 오버슈팅을 극복하고 추세 전환을 해서 반등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하락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은, 장이 끝나고 미국장은 평범하게 뭐 조금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 다음날 한국장은 이제 폭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 굉장히 큰 오버슈팅이 나면은 중간에 이제 추세 전환에 노려서 바이를 하는 전략보다는, 저 같은 거는 종가 부분에서 포지션을 잡아서 그 미국장이 소폭 하락하거나 반등할 경우 다음날 한국장이 갭상승하는 그런 걸 노리는 전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모멘텀으로 이제 급등락을 하는 상황이니까 포지션을 가급적 오래 보유해야겠죠. 물론 이건 약간 선물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요즘엔 선물에 연계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당일에 사고 파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이제 숏 진입 포인트에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숏이 이제 뭐 10% 8% 빠진 이유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는 10% 이상이 빠지죠. 그러면 초반에 팔았던 수량만큼을 다시 이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크게 떨어진다고 뭐 쭉 떨어지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간에 이제 큰 반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큰 되돌림을 나면은 이제 반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빨리 청산하고, 큰 되돌림이 선물 지수로 보면 막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씩 되돌리기 때문에, 과거 입장에서는 이 정도 10포인트 되돌림은 당연한 추세 전환이었죠. 바이로에. 하지만 뭐 50포인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100포인트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선물 시장은요.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은 뭐 수백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렵죠. 과거의 경험으로 이 정도면 추세 전환 됐다가 포인트가 달라져서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2000포인트 이때 제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그때의 2배, 그리고 뭐 8000포인트 이 정도면 더 이제 착시 효과가 크죠. 빠른 청산 후에 재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난 중간에 이렇게 되돌림에 청산했다가 다시 재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면은 손실을 감수하고 로스컷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이래야지만 이제 그 추세의 끝까지 크게 포지션을 끝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매매를 한번 리뷰를 하고 이 전략에 대해서 다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 동영상에 댓글 투자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나사카가 과 코스피 선물이 이제 중간에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오버나잇 전략이죠. 많이 하락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피 선물을 매수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2시간 동안은 좀 네이키드긴 하지만, 2시간이 좀 되죠. 3시 45분부터 이제 야간 선물이 시작되는 6시까지는 뭐 나스닥이 급락하거나 이럴 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6시부터는 장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이 8시까지 운영되죠. NXT가. 하지만 야간 선물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훨씬 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죠.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8시에 열리죠. 12시간 동안 네이키드로 이제 시장에 내 자산을 놓아놓은 상태인 거니까요. 댓글 투자 전략은 꾸준히 이렇게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지난주에는 게시판 쪽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 투자 전략에는 내용이 너무 길고 어떤 이미지를 올려드리기는 게시판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식 대신 코스피 선물을 매수한 이유. 가장 큰 거는 사실 이겁니다. 반도체가 돌발악재가 발생하거나 나스닥이 뭐 급락할 어떤 재료가 나와도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NXT가 끝나는 20시 이후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청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적응 증거금으로 큰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저는 이 레버리지 ETF를 사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전 국민이 알죠. 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를 사신다는 거는 전 욕심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세 없죠. 주식은 거래세가 이거 상당히 크죠. 사다 팔았다를 하면. 매매 비용으로 감안하면 저는 협의 수수료를 또 받기 때문에 거의 주식 매매하는 것보다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 조건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가 이 가격이면 진짜
사고 싶은 가격이다. 저는 이제 적어놓은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오면 삼성전자를 뭐 10억 아니면 20억, 30억 이렇게 가격대가 오면, 근데 그렇게 매수를 안 하고 이제 선물로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선물로 무턱대고 그 가격이 왔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연이에 급락을 해야 됩니다. 연이에 급락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점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가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깼으니까 나는 선물을 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비싸게 줘도 저점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만이 깨졌다고 바닥이다 하고 산다는 것은 이게 18만 원, 15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요. 하지만 바닥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해도 반등하는 시기에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의 청산 조건은, 선물은 당연히 야간 선물도 되돌림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면 이걸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매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했다고 생각하면 나스닥 선물이 이 정도 그 되돌림이 일어나도 이걸 내가 야간 선물에서 팔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선물을 산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대신 거래세가 적고 그 네이키드 그 시간이 현저히 적은 이유 때문에 코스피 선물을 샀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선물 매매 무경험자는 선물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대신 선물 매매한다 하고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물을 하다 보면 이거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선물을 숏을 해볼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선물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 숏을 한다는 것은 물론 주식에서 인버스 주식 하는 거랑 똑같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위험한 겁니다. 숏이라는 거는. 특히 지금같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진짜 급격한 반등이 언제 일어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숏 포지션을 계속 선물 매매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숏으로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겠네 하고 매매하다가 제가 그 30년, 한 25년 전에 1998년에 자산의 75% 2주일 만에 잃은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19계약으로 2계좌를 했었죠. 29일부터 매매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간 선물에서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는데 이날 이제 한국 시장이 좀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5% 올르다가 하락을 하면서 너무 일찍 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매매였죠. 이게 아마 590 정도에서 끊었던 것 같아요. 수익이 물론 한 5만 부위 정도 나긴 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매매였습니다. 이걸 청산했다는 것은. 이걸 청산하고 나서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전일날 미국장이 이제 FOMC가 끝나면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28,000에 찍고 메타 실적이 4시 정도인가, 새벽 4시 정도인가 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타 실적에 묻혀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죠. 사실 신문을 제가 신뢰하지 않는 게, 메타 실적도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가 나온 건데 그 다음날 한국 시장 오른 거를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잘 나와서 올랐다고 써놨더라고요. 하루 전 얘기를 그 다음 급락할 때는 그게 이유가 안 되고 급등할 때는 그 이유로 갖다 붙이는 게 이제 신문의 분석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전에 또 한국장도 이것도 아시겠죠. 오전에 5% 정도 반등했다가 결국은 하락 전환해서 급락을 했죠. 이 하락 전환과 급락한 이제 30일 날 이제 야간 선물을,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하기 위해서 코스피 선물을 후반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과감하게 한 이유는 반도체 중심의 급락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거나 지금 그러니까 이 전일 어떤 반등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등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은 반등을 또 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철저한 분석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감이 간 건데, 그냥 쭉쭉쭉쭉쭉 빠지기만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굉장한 반등 시도를 하다가 이게 이제 실패하고 내려갔을 경우, 전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갔을 경우, 그게 이제 찐 전저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급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도 물론 하락을 했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았고요. 애플은 어제 오히려 빠졌죠. 그러니까 반도체 급락할 때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기술주는 그렇게 하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히려 미미하게 아마 좀 상승, 강보합 정도라고 며칠 동안 지난주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관세 이슈나 트럼프 관세 이슈나 그 이란 전쟁 초기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같이 글로벌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전쟁이나 관세는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반 하락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 하락은 그냥 급등했던 반도체 중심의 급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등 시점이 진짜 대부분 이제 7월 내내 내리면 1일 날 오르거나 아니면 31일 날 오르거나, 그러니까 상승이 진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리고 하락이 나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20계약, 12계약
16계약, 총 48계약을 매수했죠. 이것은 이제 야간 선물이 열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평가 이익을 이렇게 산출한 거죠. 이 정도 평가 수익이 나고 이제 되돌림이 일어나면 이거 청산해서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오늘은 절대 이걸 종가까지 가져가겠다. 더군다나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ADR과 마이크론의 주가가 저점을 완전히 찍고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버슈팅해서 하락했던 주식이 굉장히 큰 하락을 찍고 보합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오늘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 상한가를 가도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없다면 중간에 이제 되돌림이 클 때, 뭐 예를 들면 1, 2억 벌었을 때, 지금이라도 이익 수일하고 나오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이상의 수익을 못 내게 되죠. 이것은 이제 야간 선물이 937 상한가를 갔을 때 상한가 잔량도 견조하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때 이제 수익 상황이죠. 수익 상황 보면은 뭐 3억 4천, 5억 5천 정도 되죠. 그리고 7억,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억에서 9억 정도. 야간 선물 상한가로 끝난 상황이고요. 보시면 계약수의 변동이 없죠. 뭐 추가 매수도 없고, 사실 추가 매수를 더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야간 선물은 증거금에 넘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증거금을 IP 때문에 이제 IP 이자 수익 때문에 다 빼놓거든요. 그래서 더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더 사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8%로 시작을 했죠. 선물이. 워낙 엄청나게 해서 저는 한 15%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봤는데 놀랍게도 20%까지 상승했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버슈팅이 더 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종가에서 이제 상한가에서 이탈해서 큰 폭의 개파락을 했고 더군다나 미국 반도체 주식이 그러니까 저는 이 상승을 반도체 주식의 완전한 추세전환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신 샀다고 생각을 해도 20%의 상승과 추이를 봐서 모두 매도 청산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일부 현물 주식도 일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간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최종 수익이 난 거를 합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수익이 미미하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수익이긴 하죠. 보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죠. 하지만 이제 상한가 갔을 때 한 8억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최종 다 청산하고 뭐 베스트하게 판 건 아닙니다. 최 베스트한 거는 이제 20% 상승, 선물가 상한가에 파는 게 베스트했겠죠. 하지만 뭐 이걸만으로만 봐도 한 97%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하루에 이제 97% 수익이라면 사실 레버리지 ETF가 상한가를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쳤을 때 팔았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60% 수익률이기 때문에 97%라는 것은 굉장히 잘 왔다고 봅니다. 네. 뭐 완벽한 20% 상한가에 모두 판 건 아니지만 그래서 총 이제 17억 5천 정도 수익으로 끝이 났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롱 전략으로 큰 손실이 난 건 이제 숏 전략으로는 초대박이 날 수 있지만, 현 하락장은 수급 고임이다. 그래서, 반등이 언제 크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30일 날 숏 포지션으로 뭐, 인버스를 사셨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매도하셨던 분은 뭐, 기회도 없이 그냥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숏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철저하게 추세 추종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중간에 10% 정도, 15% 정도가 이젠 올림마치 올랐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0%까지 찍었죠. 그러니까 포지션은 진짜 끝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뭐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니지만 웬만큼에선 고점 저점을 찍지 않고 거기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히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짧은 어떤 수익에는 이제 지나친 경우 이제 스케이핑도 있죠. 요즘에 워낙 왔다 갔다가 심하니까 3포인트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먹을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먹다가는 반대쪽으로 걸리게 되고요. 100포인트 이상을 먹을 수 있다는 어떤 재료나 확신이나 근거나 어떤 미국장이나 한국장의 다음 날과 연계해서 확실한 어떤 확신이 있어서 들어가도 이제 손절해야 되는 게 시장입니다. 그런 확실한, 그러니까 선물지수 기준으로 100포인트,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한 뭐 500포인트 이상의 내가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요. 부탁드리는 말씀은 댓글로 이제 주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팔아야 되나요? 뭐 계속 보유하고 계나요? 이렇게 의견을 물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이게 싫다기보다는 제가 참 난감합니다.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수시로 뭐 진짜 뭐 어떤 뉴스가 나올 경우면 뭐 중국에서 어떤 노광기 좀 아랫단계의 노광기 하나 개발했다는 뉴스 하나로도 뭐 거의 하한가 가까이 빠지는 뭐 8%막 선물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라
그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지금 파세요 얘기했는데 시장이 올라가면 저는 이제 제가 손실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충분히 매매 내역이나 어떤 동영상이나 게시판에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의견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에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올려드리는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결국 최종 자기가 보유한 종목에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는 거는 저한테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선물 매매 내역이나 이런 걸 가급적 자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물은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로섬이기 때문에 제포시험과 반대되는 분들은 이제 손실이 나는 거고 그걸 추종해서 매매한다는 건 이제 주식보다 더 수십 배 더 이제 스트레스를 제가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한국의 코스피 선물을 오버나이트 한 매매 내역을 자세히 올려드린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고 이건 진짜 성공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서 올려드린 거였고요. 매매 내역을 각각 빨리 업로드를 하고 가끔 이제 제가 매매가 없을 때 계속 안 올려드리면 계속 제 데크 투자 전략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안 올리는 건지 진짜 매매가 없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현재까지 매매 없음이라는 걸 일단 올려놓고 매매가 일어나면 이 댓글을 수정하는 식으로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이제 나스닥 선물은 올랐는데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오히려 하락 전환했죠. 장 초반에는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그래서 개파락이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장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런 위기가 잘 적응해서 본인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면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가 이거 하루 매매로 17억 5천만 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일반인 투자자긴 하지만 보통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죠. 그런 거를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벌어들이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손실 나는 거는 제가 안 올린다는 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승률이 굉장히 큰 수익을 노리는 사람의 투자 전략은 작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실 매매는 올려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제가 수익만 계속 내는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다음 주도 높은 변동성에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건강에 잃지 않도록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매매하셔서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